저 녹화를 안 하고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들을 수 있어요. 이제 모델 트레이닝 하는 거 할게요. 우리가 이거 아까 맞췄단 말이에요. 레이블하고 프리딕션 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맞췄어요.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파지티브 박스에 대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가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클래시피케이션 요거는 리그레션 문제가 되는 거죠. 두 개를 풀어가야 됩니다. 로스를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하냐? 먼저 클래시피케이션부터 볼게요. 박스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파지티브, 네거티브. 파지티브는 앵커 박스 중에 GT와 레이블이 된 거.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레이블 GT하고 매칭이 안 된 거. 대부분 네거티브겠죠. 네, 오브젝트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개 정도 겹칠 거예요. 그렇죠? 앵커 박스 중에. 한 이미지에 다 까만색이고, 오브젝트가 있는 게 딸랑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훨씬 많아요. 네거티브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모델 입장에서는 다 네거티브로 하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겠죠? 다 네거티브로 해버리면은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예를 들면, 네거티브가 100개고, 포지티브 1개면은, 나 그냥 무조건 네거티브로 맞춰. 포지티브를 시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101개 중에 100개는 무조건 맞추는 거니까 이득이겠죠? 근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요. 네거티브의 개수가 포지티브의 일정 비율에 이하가 되도록 조절한다는 건데, 로스를 계산할 때 네거티브를 다 가져다가 로스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는 무조건 쓰고, 네거티브는 포지티브로 나온 것 대비 한 3배 정도만 좀 골라서 걔네들만 가져다가 로스 계산에 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는 위에서 파지티브 박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파지티브 박스들에 대해서 스무스 에러 로스를 이용했어요. 우리가 보통 리그레션 할 때 L2 로스 많이 쓰잖아요. L2 로스 아시죠? 그 MSE. 그 다음에 에러 로스도 있죠. 에러 로스. L2는 제곱하는 거고 에러는 절대값 씌우는 건데 그거를 섞어 놓은 거예요. 스무스 에러는. 그걸 섞어 놓은 거고 어, 어떤 그 예측하고 실제 값이 차이가 일정 델타 이하면은 L2고 그걸 넘어가면 L1이에요. 네, 그걸 섞어놓은 스미스 에런을 썼다. 이거 근데 논문에서 이렇게 한 거고 우리는 L2로 해볼 거예요. L2로 하든 L1으로 하든 어느 정도는 다 돼요. 뭐가 좋냐 나쁘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이 로스 펑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SSD 로스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했고요. 여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true, 이게 ground truth, 프리드, 이게 우리가 프리딕션한 값, 여기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했을 때 앞에 클래스 개수만큼은 우리가 probability, classification probability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y2에 앞에 클래스 개수만큼을 레이블로 주고 그다음에 프리딕션의 앞에 클래시피케이션까지를 또 이제 프리딕션 값으로 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구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어프로치는 무조건 일단 다 구해놓고 아까 파지티브, 네거티브 개수 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지티브인 것들을 찾아요. 일단 싹 다 구해놓고 파지티브인 것들 찾아서 파지티브인 것들 뽑아오고 네거티브는 파지티브의 한 3배 정도를 또 뽑아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구해놓고 파지티브를 찾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reduce max를 썼는데 1번부터 클래스 max까지 1번, 그러니까 0번이 지금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요것 중에 이거 뭐지? 잠깐만. 이게 어차피 true는 positive면은 요게 뭔가 값이 있을 거고 네거티브 박스 백그라운드로 돼 있는 거는 무조건 0이에요. 얘는 그렇죠? 다 0으로 들어가 있고 positive는 애들만 1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써서 보여주면 이게 백그라운드고 이게 또 클래스예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클래스로 부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라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본 거죠. 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맥스를 찾은 거야. 맥스를 찾았는데 다 0이죠. 그렇죠? 다 0인데 얘만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든 간에 뭐 값이 뭐가 있든 간에 얘만 살아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로 지금 가면서 파지티브 로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썸하면 파지티브 박스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파지티브 박스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밑에 뭐 그런 거 계산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파지티브를 이런 식으로 찾았고 파지티브 로스를 계산을 했다. 파지티브 로스를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네거티브는 이 백그라운드 아이디 맨 첫 번째 게 1로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1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를 찾고 네거티브 클래스 로스 올 계산을 해요. 음, 그럼 네거티브 클래스 5를 계산을 하면 이거 되게 크단 말이에요. 되게 크기 때문에 요거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에서 어, 지금 우리가 파지티브의 개수 대비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그 개수를 일단 한정을 주고 n 네거티브 킵이라는 걸로 한정을 주고 이 아래 수식이 좀 복잡한데요. 요것만큼만 네거티브 중에서 몇 개를 뽑아와요. 예를 들면은 파지티브가 5개였어요. 그러면 네거티브는 15개까지만 뽑아오겠다. 어떤 순서대로?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은 거대로. 백그라운드로 판단을 좀 이렇게 내 자신 있게 한 그런 15개만 뽑아와서 그거 2개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포지티브 클래스와 네거티브 클래스를 계산하고 여기다가 또 줬어요.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더 줬어요. 왜냐면 포지티브가 워낙 적어요, 저희는. 그래서 다 네거티브로 예측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조치들을 또 취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은 요 클래시피케이션 끝나고부터 이제 마이너스 4까지 사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편의를 위해서 2개를 붙였어요. 2개를 붙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건데 C가 있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여기는 앵커 박스 개수만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텐서 구조가. 요거는 했어요. 위에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 여기는 프리딕션이고, 여기는 원래 박스의 사이즈, 원래 박스의 사이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요거랑 요거랑 곱해가지고 뭔가 좀, 실제 뭐 위치를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4로 한 거예요. 네. 요 부분은 이 텐서 중에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요 프리딕션하고 true를 구한 다음에 간단하게 로스는 true하고 프리딕션 간에 L2 로스를 구했어요. 로스를 구했고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상관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포지티브에 대해서만 요거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지티브를 곱해줬어요. 포지티브가 0, 0, 0, 0, 0, 그다음에 포지티브 1, 그다음에 0, 0, 0, 0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포지티브만 남겠죠. 폴라리제이션 로스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다음에 최종 로스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랑 로컬라이제이션 로스에 또 여기 알파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줘서 구하는 거고. 요거는 원래 논문 원본에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요. 이걸 얼마 줬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좀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절을 해가면서 좀 찾아봐야 돼요. 뭐가 좋을지. 밑에다 제가 찾아본 게 있거든요. 알파를 한 10 줬고 베타는 3을 줬어요. 아까 여기 포지티브를 조금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도 좀 더 가중치를 많이 준 거고 그렇게 해서 로스를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이 로스를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면은 디텍션이 된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거는 로스 정의했고 컴파일하고 옵티마이저는 애담을 쓰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러닝 레이트 디케이 쓰는 거고 체크포인트 뭐 로깅 제가 아마 체크포인트 같이 드렸을 거예요. 이거 트레이닝을 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체크포인트 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세요. 네. 트레이닝을 다시 안 해도 될 거예요. 더 되셨어요?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프리딕트를 해봅시다. 가장 재미있는 순간입니다. 음, 음. 이미지가 아까 저기 트레이닝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처음에 보여줬던 거, 비주얼라이즈 했던 거. 이미지를 일단 나와. 보면은, 근데 프리딕션이 얘만 보면은 사실 뭔지 뭐 알기가 어려워요. 이걸 또 그래서 디코드를 해야 돼요. 이 프리딕션 나온 결과를. 그래서 뭐 이런 함수들을 또 씁니다. NMS, 논맥스 서프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돌리면은 박스 예측하는 박스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겹쳐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겹쳐 있는 박스들 중에서 제일 뭔가 좀
내가 자신 있다 하는 것만 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이런 박스도 나오고, 뭐 이런 박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컨피던스가 뭐 제일 높다 하는 것만 남기는 거예요. 네. 겹치는 것들은. 그게 논맥스 서프레션이고, 그 다음에 디코드 디텍션은, 아까 그 좀 약간 이상한 수식으로 예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복원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자. 보면 이제 뭔가 디코드된 Y가 진짜 박스에 뭔가 좌표가 나오고 걔를 시각화를 하면 된 건가?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초록색이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 빨간색이 프리딕션이거든요. 네. 그러면 박스가 뭐 몇 개 나오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괜찮게 찾아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클래스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자신 있는 정도는 얼마인지, probability 이런 거 같이 나옵니다. 돼요? 얘가 왜 안 됐냐면 지금 클래스가 다르게 예측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원래는 7인데 7로 예측을 했나? 뭐 아무튼 박스는 잘 나온 것 같은데 클래스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좀 개선해 보세요.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이러면 좀 더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했지만은 모델이 잘하냐 못하냐를 좀 정량적으로 봐야 될 거잖아요. 지표를 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우리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매트릭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MAP라는 지표고 Mean Average Precision의 약자예요. 근데 mean하고 average는 같은 말이 아니냐. 왜 mean을 두 번 하냐. 뭐 이런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average 두 번 합니다. 그래서 mean average precision이고, 지금 모델하고 레이블 만들고 이런 것도 어렵지만, 이 매트릭도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IOU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거는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 두 박스가 있을 때, IOU를 어떻게 계산하냐? 겹치는 부분이 분자가 되고, 요거 합집합 부분이 유니언이 돼요. 완벽하게 일치하면은 1이겠죠? 네. 떨어져 있으면, 완전 떨어져 있으면 0일 거예요. 그래서 IOU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IOU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컨셉 있죠? True positive, true negative, positive, false negative. confusion matrix. 네. 음,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니까. 시간에. True positive는 모델에서 예측을 잘 했고, GT도 뭔가 오브젝트인 경우, false positive는 모델이 틀린 거예요.
모델이 오브젝트를 예측했는데 GT는 백그라운드. false negative는 모델에서 백그라운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오브젝트였어. 그다음에 true negative는 모델에서 백그라운드를 예측했고 실제로도 백그라운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프리시전하고 리콜이에요. 프리시전은 true positive를 TP 플러스 FP로 나눈 거.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것 중에 실제로 몇 개나 맞았냐 하는 게 프리시전이고, 리콜은 TP를 TP 플러스 FN으로 나눈 거예요. 얘는 실제 정답이 것 중에 내가 몇 개나 맞췄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같이 올리기는 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프리시전을 높이려면 최대한 많이 예측을 해야 돼. 그래야 TP가 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리콜이 좀 떨어지고. 리콜을 올리려고 하면 또 프리시전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잘 올리는 게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모델이 오브젝트로 잘 예측을 했다는 거를 어떻게 정할 거냐. 지금 모델이 프리딕션 박스가 나왔어. 근데 요게 실제 GT 박스하고 잘 맞느냐, 요거를 좀 정하는 게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뭐 얘는 맞게 한 거냐? 이렇게 나왔어. 이건 맞게 한 거냐? 뭐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뭐 이거는 다 맞다고 하겠죠. 근데 요거는 맞는 거냐? 요거는 맞는 거냐? 뭐 이런 거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치화를 해서 정해주기 위해서 두 개의 트레시홀드를 이용을 해요. 먼저 클래스 트레시홀드가 있거든요. 해당 클래스로 예측한 컨피던스 스코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것들만, 예를 들면 뭐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으로 예측한 확률이 뭐 예를 들면은 뭐 50% 이상인 것들만 일단 가지고 생각을 하겠다. 그 박스들만 골라내서 그것들 중에서 생각을 하겠다. 그 스레시홀드 정하고, 그러면 아이오 스레시홀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겹치는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지만 뭔가 이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하겠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럼 MAP를 계산을 할 때는 이 IOU는 고정한 상태에서 클래스 트레시홀드를 이제 바꿔가면서 좀 계산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박스가 있고 뭐 여러 프리딕션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GT야.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뭐 얘네들은 IOU가 많이 안 높죠. 그렇죠? 얘만 맞는 거죠. 근데 얘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근데 IOU 스레시홀드를 낮게 주면은 얘도 파지티브고 얘도 파지티브가 되고, IOU 스레시홀드를 높게 주면 얘는 이제 파지티브 아닌 게 되는 거죠. 얘는 좀 틀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는 고정을 시켜놔요. 뭐 이거 바꿔가면은 뭐 파지티브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얘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면은 뭐 많이 겹치는 박스만 일단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그란투스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는데 얘가 생각하는 이 박스가 사람일 확률을
0.5라고 할 수도 있고 0.3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맞게 예측한 거냐? 나는 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스레시홀드를 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0.4 이상이면은 사람으로 예측한 걸로 한다. 그러면은 0.5일 때만 파지티브는 되겠죠.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변경해 가다 보면 내가 맞춘 게 달라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프리시전 리콜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프리시전 리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려요. 요거를 그리는데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해서 그린 거죠. 예를 들면은 클래스 10개다. 그러면은 1번 클래스부터 10번 클래스까지 각각에 대해서 요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요게 이렇게 꽉 차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꽉 차면 제일 좋은 건데 꽉 안 차겠죠, 보통? 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네. 그렇죠? 요 넓이를 구해요. 이 넓이를 구한 게 AP예요. 왜냐면 여기 세로가 프리시전이거든요. 프리시전을 평균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AP예요. 근데 요거는 AP는 아까 클래스별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평균을 하면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IOU 스레시홀드를 일단 고정시켜 놓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걸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0.5로 했다가 0.5로 하면은 좀 많이 안 겹치는 것도 다 파지티브로 봐주는 거고 뭐 0.9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상당히 정확하게 한 애들만 파지티브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조절해 갈 수 있는데 0.5로 하는 것보다 0.9로 하면 이게 좀 떨어지겠죠. MAP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변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 코코 챌린지가 있거든요. 코코 챌린지에서는 IOU 스레시홀드를 0.5에서 0.95까지 0.05씩 변경을 해가면서 0.5일 때 MAP가 뭐 40, 뭐 0.5일 때 뭐 30, 0.6일 때 뭐 25. 뭐 이렇게 쭉 구해가지고 얘를 또 평균을 해요. 그거를 최종 매트릭으로 한다. 왜냐면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뭐 예측을 잘했다 못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 얼마나 뭐 덜 정확하게 했냐, 그거를 좀 잘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죠. 질문 있나요? 음. 여기까지 해서 끝입니다. 여기서 끝이고 그 밑에는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거든요. 뭐 특별히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없고 그냥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예. 돌려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코코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포맷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IOU가 0.5부터 0, 이게 메인 매트릭이고요. 요거는 0.515예요. 근데 0.5일 때는 0.755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겹치는 애들도 다 우리가 정답으로 봐줬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거고 0.75일 때는 이게 떨어지죠. 떨어지고 여기 더 높으면 더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건 스몰, 미디엄, 라지. 저희는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미디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리콜도 뭐 같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뭐 메인 매트릭이 아니라서 잘 안 보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다 했습니다. 과제는 없어요. 과제는 없고 나는 지금 뭔가 좀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볼 만한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 지금 현재 모델에 총 5개의 레이어가 구현이 돼 있거든요. 디텍션 레이어가 헤드가 5개 나왔잖아요 아까. 근데 원본에서는 6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하나 추가해 보는 거를 좀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더 많은 박스를 만드는 거니까 좀 더 섬세하게 디텍션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박스의 종류도 3가지로 구현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다양한 어떤 에스펙트 레이쇼를 갖도록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 물체가 다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연습 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할 때 로스가 지금 다 합쳐져서 하나로 나오거든요. 로스가 딱 하나만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모델이 잘 안 되는 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돼서인지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돼서인지 뭐 이런 걸 알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뭐 따로따로 출력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뭐 그런 거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거를 제가 튜닝을 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출력을 해가면서 봤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밸리데이션을 넣어가면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L2 로스로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무스 에런 아까 수식 적어드렸죠. 아마 그 로스 클래스 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써도 쓰셔도 될 것 같고 스무스 에런으로 구현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불균형하잖아요. 그렇죠? 그 네거티브는 맞추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배경을 배경이라고 하는 건 쉬워요. 근데 파지티브를 잘 찾아서 파지티브를 하는 게 더 어려운데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포컬러스라는 개념을 레티나넷에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구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코코2를 좀 썼는데 MLP 계산하는 거 이제 다 알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봐도 되죠. 코코툴이 좀 뭐 이렇게 잡다하게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만 했을 때 MAP 계산하도록 그런 거 구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과제를 해서 제출하고 이런 건 없지만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튜닝 과정에서 네. 어떻게 이 파업 저희가 한번 있는 네. 이 파업 만약 2개씩만 돌려가면서 2개 돌리고 어떻게 되는지 사용부터 저는 이 코코 요거를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리데이션이 잘 되는지를 봤어요. 로스만 보면은 사실 잘 구분이 안 되고 요 MAP를 좀 계속 찍어봐야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로스는 떨어지는데 또 디텍션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뭐 그런 거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로스도 막 구분해 가면서 파라미터도 저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도
원래 베타가 없어요. 원래 기버전에 베타가 없는데, 베타도 막 만들어서 넣어보고 그렇게 한 거죠. 네. 베타가 어딨지? 예, 베타. 네. 퍼스티브가 워낙 적잖아요, 저희는. 네. 원래는 한 그림에 여러 개씩 있거든요. 디텍션 태스크 같은 걸 보면. 워낙 적어서, 이런 걸로 줬어요. 모델 쓱 받아있는 네. 모델만 반박 쓰면 되고 로스 바꾸고 색깔만 하면 되는 건데 예. 일반 동안에 다 바꾸면서 하는 게 되는 거나요? 중간중간에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 모바일넷은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져다가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스크래치부터 하는 거거든요. 모바일넷은 프리트레인드 된 걸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지금 헤드를 붙여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헤드만 트레이닝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델을 쓸 때 그런 식으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죠. 트랜스퍼 러닝 방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실습 목적으로 스크래치부터 하지만 실제로 뭔가 좀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얘가 그걸 헤드를 붙이면 중간중간에 끼워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끼워놓을 때 전까지만 불러놓고 그쵸. 끼워놓고 네. 그 다음 불러놓고 끼워놓고 이렇게 계속 여러 개 쪼개서 끌고 가는 건가요? 모델을 불러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것도 그것도 웨이트. 로드 웨이트. 로드 웨이트를 한 다음에, 아니죠. 근데 로드 웨이트를 하면은 이 모델 구조가 완전 좀 똑같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것도 어, 이름이 일치하는 것만 이렇게 로드하는 그런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로드를 해오고 뒤쪽 헤드 쪽은 그냥 거기서부터 붙여가지고 아니지 모델을 일단 구성을 해놓고 이거 로드를 하면은 맞는 부분만 로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모델은 구조상 되게 그리드 캐시 곱하기 캐시 네. 종 해가지고 이제 그것보다 많은 오브젝트는 디텍션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한 이미지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8,000개가 있다. 최대 활성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모델은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패치로 나눠가지고 해도 되고, 하나의 사진을 여러 개로. 근데 한 사진에 몇천 개씩 있고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 인풋 사이즈가 딱 픽스예요. 네. 이 사이징을 이렇게 얼마로 했지? 사이즈가 아무튼 픽스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군중 사진이 있다면 많이 깨질 거예요. 그럼 그거를 위한 고려가 또 필요해요. 데이터셋 자체가 옵셋가 좀 공유 사진까지 아니라 네. 좀 많다 그러면 그 많은 만큼 박스 개수도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한두 개밖에 없는 데이터셋이랑 한 10개 정도 있는 데이터셋이랑 이렇게 쓰면 10개 정도 있는 애한테 저런 걸 쓰려면 박스를 한 4~6개 정도는
많게 해줘야 비슷한 성능을 내지 않을까. 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박스를 뭐 그리드를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그렇지.